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환율이 어제 급등했습니다. 장주간대 1달러에 1,34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국제 기름값 또 곡물값 상승세도 한풀 꺾이고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물가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달러에 1,339.8원, 장주간대 1,340원을 넘었다가 간신히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환율은 1달러에 1,100원대였습니다. 6월에 1,300원을 돌파한 뒤 조금씩 오르내리다 이제 1,340원까지 온 겁니다. 1년 만에 17%가 뛰었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자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뛴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긴축과 금리 인상을 또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그것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시각을 피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역전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뛰면 수입 물가도 함께 오릅니다. 국제 기름값과 곡물값이 조금 주춤해졌지만 환율이 오르면 효과가 상쇄되는 겁니다.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버리면 곡물가, 유가의 안정화 효과가 환율에 의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주식도 환율 충격 때문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2%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300선이 무너진 뒤 한 달 동안 반등해 2,500선을 회복했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해 다시 2,400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350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유로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가 가스값이 1,000% 가까이 치솟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미국 달러의 초강세 속에 유로화 가치가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오늘 유로화는 전장보다 1.1% 떨어져 유로당 0.992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 쇼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0.1% 올라 4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시티뱅크는 내년 물가 상승률은 1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연내에도 물가 상승률이 13%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급등세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 운영을 유지보수를 위해 31일부터 사흘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여파로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9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1메가와트 시당 20.6% 뛴 295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 기록했던 26유로보다 10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석 달 전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는데 법무부는 최근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이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놓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 등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딱 제한해 위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는 법 해석상 두 범죄에 제한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아전 인수 법 해석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장관으로서 해석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로 주셔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더 넓혔어야 했다며 엄호에 나섰고 경제범죄에 대해서 범위가 상당히 작아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법 처리가 꼼수였다고 역공을 펴며 수차례 야당 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한 장관은 또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쌌고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조건을 달았는데 민주당은 이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할 사안이냐며 여권의 특별감찰관 추진 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개편을 놓고 잘된 인사다, 땜질 인사다. 어제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며 조건부 도입을 역제안한 겁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합니다. 실제 임명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직접 감찰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진 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김 여사 지인업체의 관저공사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줄곧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별개 사안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건 특별감찰관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계할 사안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뭘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이렇게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에도 임명 필요성에는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6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